저는 올해로 딱 50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슬아에 딸이 하나 있어요. 25년 전에 저보다 6살이 많은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외동딸을 하나 낳았고,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고 딸이 10살이 되던 해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 저랑 동갑내기 여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와 저는 정말 절친한 사이였죠. 종종 걔네 집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절친의 친오빠와 절친 오빠의 친구가 집에서 함께 놀고 그랬었거든요. 남편은 절친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면서 지내다가 제가 성년이 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드물게 가부장적이지도 않았고 애처가였죠.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을 어찌나 그리 이뻐라 하는지,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자기 아빠를 어찌나 좋아하고 잘 따랐는지 몰라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겠다고 그 좋아하는 간식도 반으로 잘라서 휴지에 감싸서 보관해뒀다가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입에 먹여주곤 했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당시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가겠다며 놀러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물에 빠져 익사한 채 차갑게 식은 채로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매운탕에 넣을 물고기들을 꼭 잡아오겠다고 딸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집을 나섰던 양반이 차갑게 식은 채로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아침에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허리까지 밖에 오지 않는 딸아이가 검은색 상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기절과 정신차림의 반복이 끝나고 남편을 보냈어요. 저와 남편은 태어났던 동네에서 쭉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겪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힘에 부치는 일을 겪고 있을 때 힘내라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줍지 않은 말로 들리는지 말이죠. 딸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나가는 그 짧은 사이에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미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 키우는 과부가 되어 있어서 손가락질도 받았고 수군거림도 받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동정의 눈길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딸아이는 어떻고요? 하루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는 이유를 아무리 물어도 도통 말해주질 않더라고요. 왜 우냐고 엄하게 다그치니 말을 겨우 내뱉는데 학교에서 글쎄 아빠 없는 불쌍한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눈이 뒤집혀서 학교에 달려가 선생님께 화를 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수가 많기도 해서 자신이 자세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저는 그때 평생을 살았던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도 자신의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빠와 함께 읽었던 책이 바스라질까 싶어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더 살면 아이에게 그리움만 증폭시킬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사를 떠나면서 그 동네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고 아이는 한층 자신의 아빠와의 이별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살게 된 지 3년이 되던 어느 여름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앞에 말한 동네 절친의 오빠이자 제 남편과 친구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네는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동네를 떠나고 소식이 끊겨 아무도 소식을 모르고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도 저희 남편과 제가 올린 결혼식에도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도 오지도 못했었어요. 우연히 만난 오빠가 반가워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했어요. 못 본 사이에 오빠에게도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다 저희 집에 오빠를 초대해 밥을 같이 먹기로 했죠. 오빠에게 저는 언제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았어? 오빠, 왜 날 초대 안 했던 거야? 하니 오빠는 그냥 뭐 그렇게 됐다.
하며 말을 돌렸어요. 저는 희진이는 잘 살아? 정말 우연이다. 이렇게 오빠를 만날 줄이야. 나 정말 꿈에도 몰랐어. 라고 친구의 안부를 물었죠. 그러다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대요. 그리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는 그런 절 보고 너도 결혼했니? 아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제 남편이 사실 오빠의 친한 친구였던 사실과 몇 년 전 낚시를 하러 가겠다고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 먼저 죽었던 사실 등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저보고 너도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며 저를 안아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게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며 위로를 건넨 사람들은 아주 많았지만 다 위선으로 느껴졌었는데 남편의 절친이자 제 절친의 오빠인 사람이 제게 건네는 위로는 그 누구의 위로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얘기를 한참 주고받았어요. 오빠도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제 딸아이와 같은 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얘기를 하다가 오빠에게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딸을 혼자 키우고 있고 아까 말을 돌렸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괜한 걸 물어봤네. 이혼을 했을 줄은 몰랐는데 하고 넘겼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빠의 집 주소를 들었는데 저희 집과 골목 하나 정도 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와 집을 나서는 오빠를 붙잡고 보자기를 꺼내 이것저것 통에 담아서 질끈 싸주며 반찬들을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사양하는 오빠에게 딸아이 먹으라고 주는 거야. 오빠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 알았지? 하며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죠. 오빠를 배웅하는데 오빠의 딸아이가 아줌마, 저 내일 또 와서 친구랑 놀아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그렇게 많이 친해졌니? 내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놀러오렴? 이라고 했습니다. 꼭 저와 희진이를 생각나게 하는 아이더군요. 예의 바르게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라고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이 어찌 그리 희진이랑 똑 닮았던지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몫에 연금을 타서 생활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이 여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하는 그런 남는 시간엔 소일거리를 하기도 하면서요. 오빠는 매일 나가 돈을 벌어야 해서 아이를 혼자 두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딸아이도 좋아하니까 같이 지내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 말에 오빠도 그러자 했어요. 우리 딸아이도 오빠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고 오빠네 딸아이도 제게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거든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 또 다른 딸이 되어준 아이와 제 딸은 어느새 24살 어엿한 숙녀가 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두 딸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서로 좋아 죽고 못 살더니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해서 함께 지내더라고요. 정말 쌍둥이 반쪽처럼 말이에요. 둘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던 희진이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리고 열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출근을 하면서도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괜찮다,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다 하며 억지로 출근을 시켜줬습니다. 급하게 해열제도 복용하고 따뜻하게 몸을 데우면서 한숨 자야지 하고 깜빡 잠들었죠. 근데 눈을 떠보니 익숙한 제 방 천장이 아닌 새하얀 병원의 천장이 절 반기고 있더라고요. 꿈뻑꿈뻑 눈을 뜨며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 옆에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를 부르니 이제 일어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니 제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그만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제 딸은 출근을 하면서 오빠에게 삼촌, 나중에 퇴근하고 저희 집 좀 가줘요.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돼서요. 오늘 퇴근이 늦을 것 같아서 라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오빠는 그날 일찍 퇴근을 해서 저희 집을 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자 딸아이에게 비밀번호를 물어서 누른 뒤에 들어와 보니
방에 제가 이불을 덮고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이후로 오빠가 제 옆을 지켰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몸이 너무 허약해졌고 검사도 이것저것 받아봐야 한다고 이틀 정도 입원을 권유했어요. 그 사이 오빠네 딸도 제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오빠와 함께 제가 먹을 거리를 사러 갔고 오빠네 딸아이가 옆에서 제 말동무를 해줬는데 제게 그러더군요. 이모야, 이제 이모가 내 엄마도 같이 해주면 안 되나? 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마시던 물을 뿜었어요. 캑캑거리면서 뭐라는 거야 너? 하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아빠를 좀 아는데 우리 아빠 아무리 봐도 이모야 엄청 좋아한다. 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었나? 그냥 이모야 말고 내 엄마 해주면 안 돼? 라며 귀엽게 웃더라고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뭘 보고 그렇게 느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콩할 만한 게 하며 장난스럽게 머리를 쥐어박았죠.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 우리 아빠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 내가 진짜 처음 봤다니까? 나 회사에서 아빠 전화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그니까 회사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이모야 얼굴 보러 왔지. 난 진짜 이모야 뭐 깔딱깔딱 숨이라도 넘어가는 줄 알았다. 아까 간호사 언니한테 이모야 병실 어딘지 물어보면서 들었는데 아빠가 응급실에서 빨리 이모야 눈 뜨게 만들라고 난동도 피웠대. 내가 아팠을 때나 그러지. 우리 아빠가 어디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난동 피울 사람이야? 평소에도 말 몇 마디 하지도 않는데. 진짜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 이모야 좋아한대도? 이모야는 우리 아빠 어떤데? 그냥 둘이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할 건 빨리 가. 이모 피곤해.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오빠네 딸아이의 말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오빠는 뼛속까지 경상도 남자라서 무뚝뚝하고 그래요. 평소에 말도 없고 점잖아요. 큰 소리도 잘 안 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쓰러졌다고 큰 소리를 냈다니 어디 믿겨야 말이죠. 그러다 저는 진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잠에 빠졌던 터라 소리가 들리긴 했었는데 아이들을 내보내는 오빠의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오빠가 제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면서 아프지 좀 마라. 아휴. 어렸을 때부터 몸에 힘도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더니 아직도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에게 말이에요. 비몽사몽한 채로 오빠 나 좋아해? 남의 머리를 왜 이렇게 쓰다듬고 그래? 누가 보고 오해하면 어쩌려고? 라고 웅얼웅얼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오빠가 제게 그러더군요. 누가 오해하면 어쩌긴 어째. 그게 오해가 아니게 만들면 되지. 넌 날 그렇게 오래 봐왔는데도 그렇게 날 모르냐? 라고요. 순간 눈이 번쩍 뜨였고 잠기운이 다 달아났죠. 멍하니 오빠를 올려다보고 있으니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그냥 날도 이젠 많이 춥고 네 몸도 너무 약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우리 같이 살자. 라고 말이에요. 오빠는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갑작스러우면서 투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같이 살자는 고백을 들었는데 그때 제 맘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설레더군요.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남편이 제 곁을 먼저 떠나고 난 후 제게 또 다른 배우자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살아생전에는 남편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제게 오죽 잘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도 제 딸아이도 그런 남편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게 다가오는 사람을 자꾸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행동은 마치 제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정을 주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겨버렸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겐 정말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하늘에 있는 남편이 허락만 해준다면 남은 여생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죠. 이젠 저도 많이 지치고 늙긴 했는지 그 마음을 밀어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 싶어졌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 진심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의 마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을 꾹 참고 기다려준 오빠에게도 참 고맙고 그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환하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퇴원 후 오빠와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걱정했는데 두 딸아이는 웃으면서 이럴 줄 알았어 하며 축하해 주더라고요. 이미 제게 또 다른 딸이었지만 진짜 딸이 2명이 되었어요.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 오빠와 함께 죽은 남편의 묘지로 함께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제 입으로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축하해달라고 말이죠. 우리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보게 돼서 미안하다. 축하해줘라. 내가 이 사람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는 꼭 지킬게.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사별한 남편에게 오빠를 보여주고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사실 우리 딸은 내 친딸이 아니야. 우리 희진이 딸이야. 원래 우리가 그 동네 떠나게 되면서 희진이가 사고쳐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 남편이 계속 여자 만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희진이가 이혼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동네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었나 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지. 그래놓고 나쁜 기집애가 자기 딸내미 나한테 맡기겠다고 유서에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내 호적에 올렸고 내 딸이 된 거야. 난 초은이야, 재혼이 아니라.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물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땐 미처 말하지 못했고 이때까진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속여서 미안해. 라고 했죠. 어쩐지 볼 때마다 희진이를 너무 닮았다 했더니 괜찮아. 희진이 딸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내 식구가 되었어요. 오빠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 첫날 정말 신기하게도 꿈에 제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웃음을 지어주더라고요. 마치 축하한다는 듯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잃고 세상에 저랑 딸만 두고 가버리고 제발 꿈에서라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빌었을 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 놓고서는 참 당신도 당신답다 싶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음날 제가 오빠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도 같은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꿈은 저와 살짝 달랐지만요. 오빠는 꿈에 남편이 나와서 제 눈에 눈물 나면 지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웃으면서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복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두 남자의 이런 절절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다 늙어서 신혼을 보낸다는 말이 참 우습긴 한데 정말 깨가 쏟아지도록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빠도 팔불출 같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두 딸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휴 하며 한숨을 내쉬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민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